그간 우리가 한 공부의 중심에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정말 특별한 성취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 구명된 만큼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설명될 수 있는 삶의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있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식과 명색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1차 인식의 과정으로 식과 수를 만들고 그랬을 때 식과 명색이라는 이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세상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식을 새끼치고 세상을 경험했다 수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1차 인식을 하면 이제 삶은 진행이 되죠. 삶의 주도권이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새끼 젖은 식하고 함께 생겨난 수, 요 두 가지가 주관 객관이 되어서 2차 인식을 하는 삶의 주도권을 넘겨받아 가지고 삶이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랬을 때 그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상과수의 과정으로 찢다가 생겨나고 이 생겨난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가장 최초의 자기 활동성 행위가 되는 거죠. 이 행위를 통해서 난디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경전은 그렇게 생겨난 난디라는 것이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찢다의 몸통의 절반을 구성하는 것, 탐이라는 거죠.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따나 이래가지고 난디라는 것과 탐이 함께하면 그 상태를 가래라고 부른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지난주 수업에서 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지금 자리에 안 되시는 분들 복습하셔가지고 좀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과 명색이라는 지난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지금 삶을 살았다 1차 인식해서 식을 만들고 수를 만든, 그리고는 주도권을 넘겨받은 새끼 젖은 식이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에 2차 인식해가지고 무명과 탐진, 수의 알을 만들어서 알미라고 하는 완성된 식이 몸집을 부풀린 그 상태로의 찢다가 되었다. 이 찢다가 이제 자기의 행위의 출발 자리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난디를 만든 이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여기까지의 과정은 찢다를 형성하는 과정이죠. 찢다의 형성작용, 상과수. 요건 이건 놓치면 안 되죠.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인식 주관이 되어가지고 인식 객관인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상과 수의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수의 암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몸집이 부풀린 상태의 마음, 그거 심 이렇게 부르죠. 찢다. 이렇게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고 이후는 생겨난 찢다가
뭐 알다시피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니까 자기 행위, 활동성의 출발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난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한 번 더 그러니까 탐으로 부풀려진 몸집이 난디에 의해서 한 번 더 부풀려졌고 그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 나이요. 나는 잠든 것이요. 라고 하는 자기화된 상태다.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자, 요 상황을 놓고 이제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박스를 하나 쳐가지고 박스 이건 영역이 좀 아마도 이 식이 주도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수를 인식하는 골에서 가래가 되는 요 일정한 과정을 경전은 닦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찾아내기 이해하기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자기 중심을 잡는 자기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된 거죠. 이럴 때 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라고 하니 식이 생겨날 때는 어떻게 생겨나죠? 식은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을 요걸 인식해가지고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생겨날 때는 대상이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해서 인식한 결과라고. 그런데 2차 인식에서는 대상이 뭐가 되나요? 대상이 이 식이 인식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인식해?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하잖아. 대상이 달라진 거죠.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라고 하면 바로 가래가 형성되는 자기화되는 요 과정. 닦아라고 하는 이 우리 내면의 전개 과정 그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상이 색성향 미촉 법 요게 아니고 색성향 미촉 법을 대상으로 생겨난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락고 불구불락으로 대상을 경험한 지금 내가 경험한 그 느낌을 대상으로 가래가 형성되는 외입처를 대상으로 생겨난 식이 수를 대상으로 한 번, 두 번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가래가 되는 요 과정. 몸집을 부풀리는 요 내면의 과정은 대상이 수다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거는 뭐죠? 요거 이제 큰 의미로 물질인 거죠. 이 물질을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 주관인 안입이 설시인 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해요? 자, 그런 측면 때문에 요거 안입이 설시의 육내입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나요? 안식과 안근 내지 신식과 신근 그리고 의식과 의근. 내입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하는 상태다. 마음이 몸과 함께해야 구체적으로 대상을 인식한다. 요거죠. 이때 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근은 접점이다. 접점. 안식이라는 보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 쌓여있는 마음이
보이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대상을 직접 인식하지 못해. 물질을 딱 붙잡아가지고 마음에 연결해주는 접점이 필요하다. 그 접점이 근이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것들, 요것을 인식하기 위한 접점은 몸이 해준다. 안근 내지 신근이죠.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거는 몸이라는 어떤 접점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역할, 마음 자체가 접점의 역할까지를 함께 해서 법이라는 물질 아닌 대상을 인식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는 요 과정에는 특징적으로 있는 게 뭐냐 하면 식이라는 마음이 물질 영역에 대해서 요게 뭐예요? 안근 내지 신근? 이게 몸이잖아.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는 거거든. 이거야 뭐 아니랄 사람 없겠지 뭐. 우리 사는 모습이. 그런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병전은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 요 몸과 함께하는 요 상태를 의라고 우리가 이제 그 귀납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지난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서 새로운 식을 새끼쳤다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주도권을 넘겨받아서 자기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식은 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낮고 불고 불락의 수를 분별해서 이렇게 가래까지 가는 요 과정을 하는데, 요 때는 특징이 하나 뭐예요? 식이 생겨나는 1차 인식 과정에서는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했거든. 그런데 이 과정, 2차 인식이라는 이 과정은 몸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제트버브님을 보았잖아요. 제트버브님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리고는 동시에 제트버브님 때문에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경험을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버브님이라고 아는 것으로 생겨난 새끼전이 식하고 버브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껴진 이렇게 경험된 거, 요 상황을 놓고 2차 인식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이제는 여기서 나의 내면에서 몸집을 부풀려 탐을 만들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에 몸이 작용하나요? 그 개념을 보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 삶에는 물론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니까 마음이 몸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 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그러나 삶의 과정, 그 작용성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몸하고 함께 작용해가지고 식을 새끼치는 술을 만드는 요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새끼쳐진 마음이 몸 안에서 작용은 하지만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 혼자. 근데 이건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증명이 필요 안 하죠.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새끼져진 마음이 함께 생겨난 요 경험,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여기는 몸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요 개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제 요 따까라고 하는 요 영역은 수를 대상으로 한다. 요거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내면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 2차 인식은 내면의 인식 과정이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드는 요건 뭐죠? 내면의, 아직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내면의 행위 과정인 거죠. 식이 2번 몸집을 부풀려서 가래가 됐거든. 그때 보면
내면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탐을 만들어서 한 번 몸집이 부풀려. 그래서 심이 돼. 그리고는 내면의 행위 과정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가래가 돼. 요 과정 설명되죠? 요거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래라고 하는 자기화된다요라고 하는 요 상태가 되면 행위하는 자로서의 마음이 이제 행위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거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죠. 제도 부부님, 오늘 제가 여태까지 설법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과 함께하지 않은 마음만의 과정으로 가래가 됐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행위를 하려면 몸이 필요하죠. 몸과 만나는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그동안 계속 법배할 때는 위탁가로부터 의도, 기대, 지향까지는 찢다가 또는 가래가 아직 몸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하는 거고, 그리고 사유로 가면 사유라는 그 자리가 비로소 몸과 함께한, 몸과 만나는.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뇌, 그죠? 뇌하고 만나는 게 몸과 만나는 거지 뭐. 그런데 요거를 오늘 제가 수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몸 없는 과정으로의 내면의 인식, 내면의 행위,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요 과정의 결과로 가래, 자기화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몸과 만난다. 여기서 몸과 만난다는 거, 어쨌든 이제 뇌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역이겠지만, 뇌라고 하는 몸의 일부의 어떤 신호로 출발하는 거,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몸과 만나는 거야. 몸과 만나는 요 자리를 수정하는 것은 이런 근거에서요. 왜 이 마음이 몸과 만나지 않고 지향까지를 간다고 그동안 이해하고 설명했는가 하면, 마할리경이라는 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업을 짓는데, 이 업은 무엇을 원인으로 합니까? 원인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답이 여러분, 우리 요거 알죠? 상이 병든 상태를 번뇌라고 하죠. 번뇌와 무명이 함께하면 치죠. 왜 악업을 짓습니까?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탐이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다. 진이 원인 조건이다. 치가 원인 조건이다. 탐진치 세 가를 각각으로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해서 감각하는 요걸 뭐라 그래요? 작의라고 하잖아. 그 작의가 이제 연결돼 오는 욕탐에 의해서 비열이 작의하게 되죠. 비열이 작의가 악업의 원인이자 조건이다 라고 네 번째로 말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뭘 말하냐 하면, 잘못 지향된 심, 잘못 지향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라는 업을 짓는 데의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심이 행위를 하는데 요 지향까지는 잘못 지향된 심, 이 심이 여기까지 잘못 지향한 거, 요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심의 상태니까 아직 마음과 만나지 않은 거. 요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향을 넘어서 가지고 사유한다라는 이 자리에 가면 의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바꾸게 된 거는 뭐냐 하면 잘못 지향된 심이라고 하는 요 말을 지금 있는 심이, 그죠? 지금 있는 심이 이만큼 지향까지 가는 과정이 잘못됐다. 요렇게 보지 않고, 이 행위 과정은 이제 이렇게 그 욕 찬다에 실려가지고 요리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경전은 보통 그 출발을 여기서 말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쪽 행위 부분으로부터 삶의 시작을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순환되기 때문에. 이래서 잘못 지향된 심이라는 것은 한순간 이전에 지향이 잘못된 그 잘못된 지향이 찬다에 실려와가지고 1차 인식에서 잘못된 지향이 간섭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심이 생겨난 거야. 요거는 심은 심인데 어떤 심이냐? 잘못 지향된 그 연결선에서 생겨난 심이야. 요렇게 이해를 바꿨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굳이 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딱가를 벗어나서 진행되는 이 과정을 몸과 만나기 전이다 라고 이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게 됐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은 어떻게 근거가 되냐 하면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서 탐이나 난디, 대표적으로 부풀려진 탐, 부풀려진 난디, 요거는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한 탐이거나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한 난디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표현하자면 욕계 수준의 탐, 욕탐, 색계 수준의 탐, 색탐, 무색계 수준의 탐, 무색탐, 이런 식으로 난디도 욕계의 난디, 색계의 난디, 중생으로의 난디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형태로 탐과 난디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요 윗닦아는 어쨌든 이제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이 윗닦아부터는 색에 대한 윗닦아 내지 법에 대한 윗닦아 해가지고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한 윗닦아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대상이 윗닦아 앞에 닦아에 있는 동안은 수를 대상으로 한 거야. 위드아웃 몸인 거야. 그런데 윗닦아부터는 색성향 미적 법을 대상으로 해요. 물질 실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쪽 대상과 같아지니까 이 영역하고 구분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윗닦아가 색 내지 법에 대한 윗닦아로 나타나는 이 점을 감안할 때 여기부터는 몸과 함께한 영역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자기화되었다, 가래가 되었다라는 여기부터 이제 구체적인 행위,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신구의 삼업의 영역이 출발되는구나. 요렇게 오늘 제가 그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몸을 세운 거예요. 가래가 생겨나서 행위가 출발하는 요 자리에서 몸과 만나요. 뇌하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두 갈래로 이제 가래 이후의 과정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견해, 그리고 하나는 윗닦아. 여기서 이제 윗닦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뭐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어원적으로 보면 닦아라는 것과 위,
요 위가 이제 분리 뭐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행위가 출발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윗닦아가 닦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주어적인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렇구나. 닦아 이전에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윗닦아 이전에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이 닦아로구나 라고 닦아라는 말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닦아가 되고 닦아로부터 분리되어 출발하는 윗닦아, 요런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그 가래 이후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자, 요걸 놓고 오늘은 뭐 이 뒤에 뭐 시기 머물고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저기 다음 주 한번 저 부산에서 시간을 내서 뭐 혼차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 지어 드릴 건데, 오늘 이야기는 요 부분을 놓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래가 몸과 만나가지고는 두 줄로, 그러니까 두 갈래로 행위가 출발된다라는 거거든요. 견해라는 건 뭐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알의 형태로, 그러니까 알을 몸통으로 생겨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보통 지와 견 이렇게 말할 때 그 지라고 하는 게 마음의 몸통인 거예요. 요런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신고의 삼업, 세상을 상대로 행위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나, 세상을 보는 눈이 견해라. 그리고 그런 눈 위에 표현하자면 견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하는 그게 윗닦은 거예요.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자, 요 두 줄로 나오는 거를 놓고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어떤 진도를 나갈지 몰라가지고 인쇄는 안 해왔는데 우리 수업복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49번째 경이 이름이 전도경이야. 전도가 뭐죠? 뒤바뀐 이렇게 포겨 나가는 거 아니고? 그래, 전도라는 게 말하면 거꾸로 매달린 거야,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전도 원리 몽상하는 그 얘기지. 바로 그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의미의 전도경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상해 전도, 심해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서 상하다는 상해 전도, 심해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고에 대해서 락이라는 상해 전도, 심해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서 아라는 상해 전도, 심해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에 대해서 정이라는 상해 전도, 심해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상의 전도, 심해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주영 부부님, 그럼 전도되지 않은 건 뭐야? 바로 쓴 거네. 네. 그죠? 그러니까 전도되었다. 거꾸로 쓴 거. 세상을 잘못, 세상의 실제를 거꾸로 하는 거겠죠. 전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요 얘기죠.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고에 대해서 고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거 지금 뭐죠? 일단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나가정이라는 요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전도됐다. 이거 사실 아니고 거꾸로 된 거다. 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요 네 가지는 전도되지 않은 거다. 요게 올바로 서 있는 거, 존재하는 것들의 사실의 모습이다. 요거죠. 존재의 실상. 그래서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전도된 것, 거꾸로 된 상, 이러면 경향, 요거죠. 그래서 그거를 번뇌라고 부르는 거죠. 무명로. 자, 요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거는 전도되지 않은 거, 치유된 거, 완성된 상태니까 여기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완성된 상태는 요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는 어때요? 거꾸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상태가 된 거야? 해탈된 삶을 살지 못하는 중생이 되어버린 거잖아. 그죠?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냥 중생이요 이렇게 말하면 삶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온다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중생은 도대체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는 거요? 라고 중생의 삶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 중생의 삶을 상나가정 때문에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는 욕계 중생이라는 낮은 삶의 수준, 색계라는 중간의 수준, 무색계라는 높은 중생의 삶의 수준, 요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경향에 의해서 존재가 되고 나면 그 존재 상태가 욕계 중생 수준으로 사는 경향이냐, 색계 수준이냐, 무색계 수준이냐라는 구체적인 우리 삶에 적용된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요 개념 설명되죠. 그래서 이제 용루, 유루 이렇게 말했거든. 자, 요렇게 이제 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도경에서는 뭘 말해줘요? 치유된 거는 뭐 그냥 전도되지 않은 건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사실이요. 요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중생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요 상황을 놓고 중생이다, 되었다. 그러면 이 중생이 어떤 꼴로 살아가느냐. 요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지금 이 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일단 욕상, 색상, 무색상 요 부분은 여기는 포함 안 했죠. 상나가정, 무상고, 무아, 부정 요 두 가지만 놓고 사실일까 아닐까? 요것만 놓고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적용을 1번 상, 그죠? 2번 어디죠? 예, 2번 심, 찢다. 3번 어디예요? 견해에다가 3번을 넣죠. 그죠? 요게 보이죠? 분명히 이 존재라는 것에 대한 발음이냐 어긋남이냐 이것의 자리를 상과 심과 견해 이렇게 세 군데에다 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럼 또 봐야 되는 거죠.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중생들의 삶의 형편을 구분해 줬잖아.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만 있는 걸까? 근데 우리가 아는 거지요. 요 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탐도 욕계 중생 수준에 붙잡음 욕탐, 색계 수준에 붙잡음 색탐, 무색계 수준에 붙잡음 무색탐. 이렇게 되죠.
요게 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존재가 어떤 꼬라지로 살까? 요거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걸 알죠. 그 다음에 그거 거쳐서 이제 찌따가 되는데 찌따는 이런 존재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는 찌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난디라고 하는 거. 요 난디가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뭐 무색의 난디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 단어는 안 쓰여. 그런데 까마 난디 해서 욕의 난디, 루파 난디, 세계 난디, 그리고 바와 난디 또는 사카야 난디 이래서 중생 전체를 포괄하는. 그래서 여기에 중생의 난디라고 함으로써 중생의 난디라고는 뭐예요? 욕색이 있으니까 무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난디가 경전에 의해서 이런 난디가 있다라고 제시가 된다고. 요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이게 대비가 되죠. 상나가정이라는 그 전도됨 요걸로는 상과 힘과 세상을 보는 눈 요렇게 대비가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거 말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일까? 욕계요, 색계요, 무색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나타나요? 탐에 나타났죠. 이 탐이 뭐죠? 시기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몸집을 부풀린 거죠. 첫 번째 몸집 부풀려진 게 욕탐, 색탐, 무색탐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과 그러니까 존재의 삶의 형편하고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서 심이라고 하는 요 행위의 주체가 되는 마음은 자기는 주체가 되는 마음이니까 존재에 대한 거꾸로됨 요걸로 문제 상황에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만든 거는 또한 욕생 무색의 삶의 질로 연결되고 있다고요. 요런 구조가 보이죠. 일단 약간 보이죠. 자, 그런 상태를 일단 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봐야 되잖아. 이 내면의 이야기가 존재의 문제냐, 삶의 수준의 문제, 질의 문제냐? 요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존재 상태를 말하는 상나가정, 무상고무와 부정 이게 견해까지는 왔거든요. 그런데 위탁가에는 지금 얘기가 없어. 행위는 그러니까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는 두 개가 나왔는데 요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라고 할 때 참 보면 경전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조금 덮어두고 요 다음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 빨리어로 깜마거든. 제트거부님, 업이라는 거는 뭔가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죠. 업이라는 것은 경전이 이거 나중에 제가 그 수업 보고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앙구타라니까야의 꿰뚜름경이라는 데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ចេตនាហੰ 빗가웨 깜망와다미 ចេต이뜨와 깜망가로띠 까예나 와차나 마나사 라고 해서 의도라는 말을 하거든. ចេต나라는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가 이게 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 ចេต나항 비카웨 깜망와다미 부처님이 비구들이요 의도가 업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ចេต이뜨와 깜망가로띠 까예나 와짜야 마나사 라고 해서
의도한 이후에 또는 의도를 원인으로 또는 의도하는 뭐 그 상황이 그대로라고 업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으로 보면 의도한 이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아니면 의도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뭐 세 번째 거는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만 보면 이게 의도라는 거하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지금 경전이 말하는 이 삶의 과정에 의도라는 게 나오죠. 의도가 바로 위타카라는 하여간 뭐 행위의 출발 자리,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냥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위타카라고 하자고요. 상카빠라는 요거는 사유라고 보통 번역하는 거거든요. 위타카하고 상카빠라고 하는 몸과 만나서 행위가 시작되어 가지고 그게 사유한다라는 과정까지의 중간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출발이 뭐야? 여기에 바로 의도, 째따라가 있거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위타카라는 거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업이라고 말하는 요거는요. 가래가 되어가지고 몸과 만난 상태에서 한쪽으로는 견해가 나오고 한쪽으로는 위타카가 나오는데 요 위타카 자체를 업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위타카 다음에 의도가 있거든. 그런데 업이라는 말, 그러니까 행위라고 말하지 말고 업이라고, 깜마라고 하는 특정한 단어를 놓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의도라는 거를 배제할 수 없는 거야. 의도가 곧 업이다 하는 이야기는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상황은 업이라고 부르지 않아.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의도라고 하는 이것을 원인으로 이거 이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요거는 어쨌든 업이라고 하는 요거는 의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뭐 불교를 말할 때 불교가 동기론이냐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결과론이냐 동기론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 예를 들어서요. 제법부님 밤에 자다가 그냥 뒤척였거든. 뒤척였는데 그 옆에 뭐 망가지기 쉬운 거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케이크 하나 있었다 치자.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 생일이요. 그래가지고 내일 촛불 붙여주려고 케이크를 하나 딱 사서 아빠 옆에 놨는데 아빠가 그냥 잠자면서 몸을 뒤척이다가 이걸 케이크를 망쳐버렸어. 그러면 케이크를 망쳤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 요 문제가 뭐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망가졌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결과론이잖아. 근데 아니 잠자는 사람이 그걸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케이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동기론이라고, 그죠? 근데 불교는 사실은 동기론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 율장에서 부처님이 비구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그대가 의도적으로 했느냐? 달리 말하면 업이라고 불리우는 행위를 한 거냐? 아닙니다 하면 무죄예요. 이렇게 나오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어떤 상황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죄야.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기, 의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어찌 보면 조심해야지라는 의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조심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은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작은 죄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하면 업이라고 하는 요거 우리는 보통 이제 신고의 삼업 이래 말하니까
업을 짓고 사는 거지. 근데 방금 이렇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는 했는데 의도가 작용하지 않은, 뭐 잠자면서 지쳐겠다거나 뭐 어떤 이런 경우는 업인가요? 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이 정의를 의도라는 것이 업이다. 의도 이후에 업을 짓는 거다. 의도가 업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요거 구분해서 해자고요. 그런데요, 이 업이라는 거, 의도라는 거, 의도가 없으면 업이 아니잖아. 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사실은 부처님은 이 업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줘요? 업에는 그치,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라고 된다고. 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과와보가 따르기 때문에 업일까 아닐까라는 부분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이 부분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방금 동기냐 결과냐 하는 데서도 저렇게 좀 쉽게 구분되지 않잖아.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의도라고 하는 이것이 업인 거야. 그리고 업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는 업에는 과와부가 따른다라는, 달리 말하면 행위에 책임이 따른다. 요 개념이죠. 요런 부분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하는 꿰뚫음경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또 뭐 다른 경전들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요게 번역이 조금 예민하지 않으면 의도적인 업에서 생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경전은 의도적인 것인 업,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도적인 것이 업이야. 이러한 업을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요게 바로 업인과 그 얘기죠. 그럴 때에 뭐 업이 있는데 이 업이 의도적인 업, 의도적이지 않은 업,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안 맞죠. 그죠?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업이 아니고 그냥 업 아닌 어떤 움직임이겠지 뭐. 그런데 업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거를 그 경전, 이 경전, 이것도 이제 의도경인데 요거는 문법적으로 봐도 타당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과 업이라는 것, 지어진 것,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격으로 나타나면 업 중에 의도적인 것, 이렇게 보는 일이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의도적인 것인 업이 지어지면 그것에 의한 과는 경험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 그러면 요거 하여간 의도가 곧 업이다라는 이 측면에서 이 행위를 말하는 신구의 삼업, 요거의 정의 알려졌죠. 자, 요거 이제 먼저 공고로 하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요 윗닦아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어때요? 일단 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래가 되어가지고 자기화된 상태에서 몸과 함께 삶이, 그러니까 행위하는 과정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윗닦아 요거는 보니까 업은 아니죠. 왜냐면 윗닦아 이후에 있는 쨌다나, 의도 이후부터가 업이란 말이야. 윗닦아라고 하는 요거는 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어!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윗닦아라고 하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행위에 속한 어떤 것이 있긴 있는데 이게 업은 아닌 거야. 근데요,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 에따다호시라고 해서, 요 에따드라는 것은 뭐 that 이런 말이에요. 어떤 거, 요건데, 아호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바와띠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비동사예요. 그래서 뭐뭐가 되다, 뭐뭐시다 하는 이 바와띠의 뭐 아오리스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거야. 그런데 이 아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와띠 중에서, 그러니까 바와띠가 가지는 그 의미 중에 요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에따다호시 this occurred to him 이래가지고 어떠한 것, 그 에따드라고 말한 거 요것이 그에게서 생겨났어. 요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싸 에따다호시 이러면 this so struck her 이래서 바로 요런 상황이 요러요러한, 그러니까 뒤이어서 설명하는 요러요러한 생각이 그를 때렸어. 요거는 차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유한다라고 말하면 의도 이후의 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삶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따다호시 요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한다 이게 아니고 무언가 나를 탁 내 머릿속에 무언가 탁 때렸어. 어떤 것이 내 머릿속에서 생겨났어. 요런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 의도하지 않은 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위따까라고 하는 행위가 출발되는 자리. 자, 근데 요게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 몸과 만나는 요거를 뇌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마도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나 몰라요. 그냥 뇌가 이렇게 뭐 뉴런 뭐 이런 이제 작용을 하다 보면 뇌 안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뭐. 거기서 하나의 생각이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의도가 더해지면서 삶이 진행되겠지 뭐. 아마 뇌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문득 생겨나는 거요. 뇌라고 하는 몸에서. 그런데 부처님은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의도가 작용하기 이전에 가래가 내면의 딱가를 통해서 가래가 되고 자기화되는 상태에서 행위가 출발하는 요 자리를 바로 에따다호시라고 해서 이어지는 거야. 에따드가 지칭하는 그 따옴표가 있겠죠. 요러한 것이 내 안에서 생겨났어, 일어났어, 내 머리를 때렸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도 이전의 것으로의 위따까 최초 상태의 어떤 뇌의 작용, 이런 생각작용, 행위가 일어났어. 그거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모르겠지만 일어났어. 근데 요거는 타당하죠.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뭐 수행을 하다 보면 초선 뭐 위따까 위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따까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가다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위따까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상황의 발생, 요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요거 그냥 뭐 좀 쉽게만 봐도 내가 좀 잘 들여다보면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뭔가 뿌리를 모르지만 어떤 지금 상황에 행위가 시작된다고. 그거 우리가 말하는 행위의 출발작입니다. 위따까거든. 에따다호시 때렸어 나를 요렇게 말하는 요거 위따까로 제가 푸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뇌과학자 같으면 이 위따까라고 하는 최초의 행위 상태, 그 생각의 출발, 뭐 요런 게 글쎄 뇌 물질적인 상황에 어떤 그 전기 신호들 간의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출현한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뇌과학자들은.
근데 부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해가지고 식이 생겨가지고 함께 생긴 수를 두 번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되고 나요, 나는 잠든 것이요 라는 자기화된 상태에서 행위를, 그러한 상태를 거쳐서 이러한 윗닦아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 윗닦아 이전 상태를 부처님은 1차 인식과 닦아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요 부분에 이제 법부님들이 공감이 된다면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것을 제가 오늘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 구체적 의미는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붙잡아 일어날며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 그래도 탐이라는 말은 낯선 말은 아니잖아. 난디라고 하는 말, 주영 법부님 난디라는 말 혹시 이전에 좀 들어봤어요? 요거 뭐 즐김이라고도 번역하고 활락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런 거거든. 주 법부님 요 난디라는 거 좀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뭐 없다고 봐야겠지. 난디라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 난디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제트 법부님, 이 난디가 교리적으로 왜 중요하죠? 이 닦아를 중요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하려는 거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난디가 탐하고 함께 해서 가래가 되잖아. 근데 이 가래라는 게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에 의하면 가래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난디가 없는 삶을 산다 라고 하면, 주부님, 난디가 없는 삶이라는 건 교리적 설명에 의하면 난디가 없으면 이게 가래가 아닌 거야. 가래가 아니다라는 것은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야. 난디라는 것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고는 있었지만 교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탐도 뭐기서 탐진치 않은 거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어찌 보면 결정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가래, 이 가래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탐이 아니요. 그죠? 탐은 그러니까 먼저 부풀린 결과가 탐이거든. 그건 심을 만드는 데는 결정적이야. 그러나 심이 가래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려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데는 탐보다는 난디라는 요놈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래가 된 거라고. 가래의 직접적인 원인이 난디인 거예요. 여기 말은 즐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뭐 좀 정확히는 않아. 어쨌든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내적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래의 직접적인 원인이니까 중요하다라고는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놈이기에 중요할까? 뒤두부분이 우리 탐은 알죠? 무명이라는 게 상나가정 이래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 때문에 요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상한 거예요.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 이렇게 하는 잘못하는 거잖아. 탐은 뭐예요? 원래는 무상한 건데 상하다라고 잘못 알려진 무명 때문에 잘못 알아가지고는, 야,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니까 요거는 가져야 되는,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요렇게 즐거운 느낌은 붙잡아야 하는 거다.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 지금 내 안에 경험되고 있다. 요게 탐이라고. 우리가 탐은 알아. 그러니까 탐은 더구나 마음의 심의 절반이잖아.
식 더하기 탐이니까 마음의 절반이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요거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야. 그러니까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야. 라는 게 내 마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붙잡는 작업을 즐기고 완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가 되는 이때 작용하는 탐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 그런데 요 난디는 무엇이길래 어떤 일을 하는 놈이길래 이 난디가 가래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일까? 사실은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좀 애매하죠.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경전이 있는 거야. 자, 뭐 짧은 개성으로 나오니까 뭐 간단히 제가 적어볼게요. 낑수 상요자너 로꼬 낑수 따싸 위짜라남.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의문사예요. 무엇 이거거든. 무엇이 세상이라는 것을 묶는 것입니까? 뭐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묶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어서 무엇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것을 위한 요 위짜라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가 investigation, management, planning 요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사, 연구, 관리, 경영, 그리고 또 계획 뭐 요런 의미를 갖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묶이는 것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세상을 묶을까? 또한 그것을 위한 뭐라고 볼까요? 뭐 관리, 운영, 무언가,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처님이 참 이런 게 찾아지는 겁니다. 난디 상요자너 로꼬 위따까싸 위짜라나 이렇게 나와. 뭐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이어서 이제 가래를 버리면 열반이다라고 이제 뭐 이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생략하고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묶입니까? 무엇이 세상을 묶습니까? 이랬는데 세상은 난디라는 요놈 난디에 의해서 묶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묶어요? 난디가 묶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말은 타당해. 난디가 뭐냐 하면 가래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이야.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 애를 조건으로 취 이래 되잖아요.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고 취를 조건으로 12연기가 말하잖아.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래가 세상을 묶는 거야. 집착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가래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니 탐과 난디가 함께한 거거든. 시계.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 바로 난디가 세상을 묶는 세상에 집착하는 거고요. 이 표현이 타당하죠. 이 그림의 이해가 타당하죠. 그리고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여기서 위따까싸 위짜라남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 운영한다 할까요? 계획한다 할까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저기 이 회사를 어떤 운영 계획을 하든 가정의 운영 계획을 하든 어쨌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잘 예산 짜여진 바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주어는 그대로 난디가 반복해서 쓰이는 거예요. 자, 난디는 세상을 묻는 거고 그러면서 윗닦아서 윗자라나 이랬는데 이게 윗닦아라는 단어 바로 요거죠. 요 윗닦아의 역격, 속격 이래 나오는데 뭐 윗닦아의 이런 의미도 되고 윗닦아에게 이런 말도 되는데 윗닦아를 위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격이라. 그럼 요거 그대로 보죠. 난디가 뭐냐 하면 그것을 위한 운영을 누가 할까요? 이렇게 물은 데 대한 답변으로 난디가 그것을 위해서 운영합니다. 계획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난디가 뭔지 알려줬죠. 난디가 뭐냐 하면 바로 가래가 되면 가래라는 것이 몸과 함께 해서 견해라는 한 측면,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그런 안경을 쓴 상태에서 행위를 한다라는 요 측면이 윗닦아로 시작하는 거야. 그 윗닦아로 시작된 다음에 의도가 함께하면 이제부터 과와 보를 초래하는 업이 되는 거야. 요 개념이죠. 이럴 때에 이 윗닦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오늘 뭐 내각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이라는 게 딱 머리를 쳤다. 아마도 어떤 정기적인 신호들이 뭐 작용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뇌과학에서 말할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물질적으로 설명하겠죠. 부처님은 달리 설명을 하는 거야. 부처님은 이 뇌라는 몸 안에서 최초로 어떤 생각이랄까요? 행위가 시작되는 아직 업에 들어가기 이전, 의도 이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의 어떠한 조건 상태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생겨나는 거. 그걸로서의 윗닦아가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느냐. 무엇이 그러니까 행위의 출발 자리인 요 윗닦아를 계획한다, 운영한다, 하여간 그런 의미지. 조사한다, 연구한다, 관리한다, 경영한다, 운영한다, 계획한다, 이절한다. 제가 이걸 하여간 정확한 의미를 보려고 다 적어온 거야. 그럼 이제 난디가 뭔지가 나오죠. 난디가 왜 가래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까? 가래가 이제부터 행위를 하는데 행위의 한쪽 측면으로 견해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상과 심과 견해라는 존재에 대한 경향, 존재로서의 심, 존재 측면에서의 세상 보는 시각, 요거를 견해는 담고 있죠. 그러면 윗닦아라는 것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삶의 레벨과 관련한 구체적 삶의 이야기가 고러한 상, 고런 탐, 고런 난디 해가지고 그걸 싣고 윗닦아가 시작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가겠지 뭐. 그걸 우리가 그렇다. 윗닦아는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 그거를 담고 시작하는 거다라는 그 증명을 여기서 한 거라고. 바로 난디가 무엇입니까? 왜 난디가 중요합니까? 구체적 행위의 출발 자리인 윗닦아를 어떻게 행위를 시작할까? 요거 모르면 그냥 떠올랐어. 요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죠? 그냥 떠올랐어. 애따다 호시, 좀 전에 말한 요렇게 말해야 되지만 이제 그 부분을 부처님은 아니야. 이러한 행위라는 거, 몸과 함께하는 그 영역이 그 내면에 닦아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인식과 행위의 과정을 거쳐서 두 번 몸집을 부풀려서 가래라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만들어져서 가래가 행위하는 건데
바로 그 가래의 직접 원인인 난디가 행위의 출발 자리인 윗닦아 요놈을 통제하는 거예요. 어떤 난디가 생겨났느냐? 즉 찢다가 어떻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어떤 난디를 만들었을까에 의해서 이 난디의 연결선상에서 난디가 의도하는 의도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지. 난디의 상태에 따라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윗닦아가 떠오른다라는 거 그거 그냥 떠오르는 거 아니고 우연히 떠오르는 거 아니고 부처님에 의하면 닦아라고 하는 이 과정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에 의해서 생겨난 난디의 상황, 난디를 조건으로 해서 윗닦아가 요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요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요걸 말해준다는 거죠.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표현하자면 뇌과학, 과학, 물질 이쪽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 현대 과학을 불교가 극복하는 자리를 사실 오늘 말한 거예요. 과학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뇌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그 앞에 이런 과정, 바로 난디가 두 번째로 부풀려진 고놈, 그 난디가 이 윗닦아를 운영하는 자요, 관리하는 자요. 요걸 말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삶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부처님은 아니다. 몸 이전의 몸과 함께하지 않은 영역에서 인식과 행위 과정을 거친 여기에서 생겨나는 난디가 윗닦아를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해석이 이제 몸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몸과 함께하지 않은 내면의 영역으로 부처님의 설명이 드러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더 반복하게 되겠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드러냈는데 그래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7년을 이어온 해피설법회 서울법회가 이제 여러 그 상황 때문에 오늘로써 서울법회를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만들어 온 시작이고 중심인 이 공부 자리를 마감하면서 어쩌면 부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죠?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을 몸 내면의 상태로 연결하는 난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서울법회를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맙고 오늘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